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식이 아닌 우리가 흔히 쓰는 600번, 601번 또는 뭐 603번 차트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601번 화면을 제가 올려놨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그런 메뉴들이 있죠. 보시면 차트 환경 설정이나 수식 관리자는 우리가 매번 매시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버튼 메뉴에 대한 그런 기능들은 하나씩 한번 제일 위에서부터 실행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타이틀바 보기라는 곳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타이틀바라는 것은 이 차트의 제일 위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타이틀바라고 하는데요. 이 타이틀바를 보지 않을 때에는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크를 하시게 되면 다시 타이틀바가 보이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타이틀바 편집입니다. 타이틀바 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이 정보들을 우리가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추가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타이틀바 편집입니다. 눌러보시면 우측에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여기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이고요. 그다음에 좌측에 있는 것들은 등록이 된 것도 있고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추가하고 싶다, 또는 뭐 여기 있는 것을 좀 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가운데 있는 버튼을 가지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 ROE라는 그런 그 메뉴를 정보를 넣고 싶을 때에는 한번 클릭하시고 이 버튼을 누르시든가 이걸 두 번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추가가 되고요. 나는 여기서 시가총액 또는 뭐 액면가는 빼겠다. 그러면 이것을 이쪽 왼쪽으로 옮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하고 삭제하고를 다 완성을 하면 적용을 누르시든지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 위에 있는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겠죠. 다음에 현재 화면 툴바에 등록하기는 메인 화면, 우리가 그 HTS의 메인 화면에 현재의 화면을 등록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메뉴는 아닙니다. 기본 크기도 마찬가지고요. 연결 화면 등록도 이 화면과 어떤 뭐 매수 매도 어떤 창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이죠. 이것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런 버튼인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들이 나오죠. 관심 종목에 대한 제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종목이 아래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에 넣을 것인가를 결정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추가된 메뉴죠. 그 관심 종목을 등록 밑에 관심 그룹 간편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관심 그룹이 많을 때 이걸 눌러보시면 그 제목만 쭉 나오게 됩니다. 현재의 이 종목을 몇 번째 넣을 것인가를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넣겠다 그러면 2번에 가시면 그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한양 디지털이 제일 끝에 올라와 있죠. 다음에 차트 툴 적용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능이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현재 내가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현재 구성하고 있는 이 차트의 구성을 그대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연속 양봉의 시가 종가라는 그런 그 지표, 우리가 만든 지표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것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차트 툴 관리 누르시고요. 다음에 저장명을 연속 양봉 라고 이름을 짓고요.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의 구성이 그대로 저장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저장된 화면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장했던 것들, 그물맛, 밀집 관통 신호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걸로 바꾸시고 싶으시다 할 때는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지표들을, 기술적 지표들을 지우지 않았다면은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연속 양봉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쭉 쓰시다가 제일 처음 우리가 HTS를 처음 깔았을 때의 화면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 차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 나오는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차트 환경 설정은 많이들 사용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표 추가라는 메뉴가 있죠. 지표 추가는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많이 했죠. 이렇게 지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추세 지표다 그러면 추세 지표를 찾아가지고 추가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와 똑같은 기능이죠. 이거 똑같은 기능이지만 이 지표 추가는 이쪽에 있는 것보다 좀 편리한 기능이 알파벳 순이나 기억니은 순으로 이렇게 솔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정렬이 안 되어 있죠. 정렬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만든 것 같은 경우는 만든 순서대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찾기가 좀 힘들 때, 너무나 많은 그런 지표가 있을 때는 찾기가 좀 힘들죠. 그럴 때는 지표 추가로 지표들을 올리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지표 겹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돋보기는 좀 더 세밀하게 볼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수치 조회 창이라고 있습니다. 수치 조회 창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창이 나오면서 현재 마우스가 위치한 그런 위치에서의 캔들의 가격과 보조 지표의 가격들이 쭉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갖다가 확인을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상당히 좀 편리하고요. 다음에 텍스트 창이라고 있습니다. 또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그런 그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쭉 올라옵니다. 자, 이것을 엑셀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에 저장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다른 분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 데이터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데이터표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올라온 그런 정보들이 아래쪽으로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이죠. 날짜도. 그래서 우리가 보조지표를 더 올리면 이 뒤쪽으로 쭉 추가가 되면서 모든 수치들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장하는 것들이 있죠. 다시 한번 누르시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표 저장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브 시키는 기능입니다. 그 밑에 시스템 트레이딩 적용, 그 다음에 신호 검색, 강세 약세는 많이들 해보셨죠. 여기서 적용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지표 추가와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수식 관리자 메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 툴이 있는데요. 이 차트 툴은 우리가 화면에 그림으로 띄워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메뉴에서 불러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박스를 그릴 수도 있고요. 또다시 차트 툴을 눌러보시면 뭐 도형 삽입이라는 것도 있고요. 별표를 특이한 곳에 표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차트 툴이나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다가 이 전체를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모든 차트 툴 삭제 사라지죠. 그 다음 메뉴가 이제 자동 추세선이라는 것인데요. 자동 추세선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그려지지 않고 어떤 정해진 봉수에 의해서 무조건 그려지기 때문에 좀 어지럽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좀 지우고요. 자동 추세선 누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 어떤 단어에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기간값을 쭉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10, 60 봉의 개수죠. 5, 10, 60개의 봉을 사용해서 추세선을 그려라 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다 나오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덜 복잡하게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고요. 다시 지정할 때에는 장기선 하나만 놔두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추세선이 아닐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자동 추세선을 이용하시기보다는 직접 추세선을 그려보시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자동 패턴 분석. 이 자동 패턴이라는 것은 뭐 W 패턴, 뭐 M자 패턴, 깃발 패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눌러보시면 현재 여기는 이제 패턴이 이제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조금 더 해보면 여기 W 패턴이 나오고 있죠. 여기 이 부분이 W 패턴이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W 패턴은 아니더라도 이 시스템에서 체크를 하기에 이쪽이 W 패턴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번 더 누르시면 다 사라지고요. 다음에 캔들 패턴이라는 게 있죠. 캔들 패턴은 무슨 뭐 우리가 교수형, 망치형 뭐 이런 것들이 쭉 표시가 되는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살표가 쭉 들어오죠. 화면을 좀 크게 해서 화살표가 쭉 들어오는데요. 이 화살표가 표시된 곳이 전체가 다 같은 패턴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캔들 패턴에 모아놓은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뭐 하락임대형, 그 다음에 또 뭐 교수형, 뭐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표시가 됩니다. 어떤 그 캔들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봉 전체에 대해서 패턴을 표시하신 다음에 한 번씩 눌러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름들과 대충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누르시면 해제가 되고요. 다음에 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우리가 어떤 미래의 어떤 값들을 표시할 때 또는 과거의 값에서 어느 날의 데이터가 없다면 이렇게 어떤 가정을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캔들이 쭉 표시가 돼 있고 내가 마지막에 내일의 값을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내일의 값을 입력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추가 그리고 11월 29일 월요일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마지막 데이터 값을 가지고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겼죠. 원래는 26일까지 있었는데 이제 29일께 생겼습니다. 그리고 29일에 우리가 다음 날의 시가를 15,200원으로 예측을 해본다. 고가는 15,500원, 그 다음에 저가는 14,300원, 그 다음에 종가는 15,000원. 그래서 입력을 쭉 하신 다음에 확인, 거래량도 물론 이제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거래량 그대로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봉이 하나 생겨버리죠. 이 현재 위치는 우리가 오늘의 위치는 이 위치고요. 11월 26일이고요. 여기는 11월 29일이라고 지금 아래쪽에 표시가 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값을 한번 넣어본 것이죠.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이동평균선도 같이 따라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렸던 어떤 보조지표들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이것을 보조지표를 올려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조지표를 올리게 되면 현재 우리가 만든 이 봉은 없어지는데요. 다시 차트 툴에 가셔갖고요. 이것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물망 차트가 올라오죠. 그리고 현재 오늘은 11월 26일이고요. 자, 다시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그래서 29일. 그 다음에 시가는 15,200, 고가는 15,500. 이렇게 4개의 가격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쪽 우측 상단을 가만히 보시면 요 캔들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 생겼죠?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볼린저 밴드의 그물망도 확장이 됐고요. 아래쪽에 있는 지표들도 다 확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마지막에 있는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한번 가격을 예측해 보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격을 한번 빼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제할 때에는 뭐 다른 차트, 다른 툴을 올리거나 아니면 종목을 바꾸시게 되면 다시 또 초기화가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차트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에 나온 메뉴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봤습니다. 물론 뭐 유용한 기능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그 메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게 어떤 기능인지를 한번 실행해 보시고 나서 차트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